안녕하세요. 뽀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오늘은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비가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초평에도 비가 조금 세게 왔다, 약하게 왔다. 지금은 아주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다는 이제 신호겠죠.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뻔한 얘기. 저는 오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슬슬 더위도 끝나고 했으니 이제 또 책하고 또 친해져야 될 그런 계절이 되었나 봅니다.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좀 전에 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좋아하는 과일 치즈, 마트에 가면 가끔 이걸 사다 놓고 먹는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죠, 한꺼번에. 그래서 조금만 먹고 냉장 다시 보관했다가 또 먹어야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글을 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디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읽혀질 그럴 만한 내용도 못 되고 수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 현대수필에 계시는 어떤 분과의 메일을 주고 받다가 정말 어부지리로 한 자리 얻어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정말 어부지리로 한 자리 얻어 걸려서 작품을 하나 내었는데 그것이 이제 호모 마스쿠스의 혼자 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뭐 재미없지만 그냥 이 시골에서 커피숍 하는 아줌마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고 조금 궁금하시다면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러면 수필도 하나의 놀이일 수 있죠. 글 쓰는 것도 뭐 다를 거 없잖아요.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자기 표현을 하고, 그죠? 뭐 그림은 그림대로, 뭐 또 악기는 악기대로 각자의 다 자기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빛깔과 향기와 색깔 뭐 이런 거. 저는 다만 이제 뭐 제 상황에 맞춰서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책이나 읽고 할 일 없으니 쓰기나 하고 그래서 쓰게 된 게 수필이니까 거창하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방금 이렇게 이 화면에서 남자 손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V 하고 나가셨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 찍는다는 걸 좀 아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렇게 그 액션을 취해 주시는 그런 어떤 여유, 센스, 그게 우리 나이에는 정말 삶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재미랄까요? 아무튼 그분들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팍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수필은 안 읽고 그냥 저는 할 말이 많네요. 수필도 수필이지만 뭐 그렇잖아요. 뭐 그 내용이야 뭐 주르륵 읽으면 이제 다 아실 테고. 그래도 저는 일단 이 공간 힐링 캠프라는 카페 공간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쓴 글을 읽는다는 게 참 의미 있고 한편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작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호모 마스쿠스의 혼자 놀기, 최아영. 정기검진을 훌쩍 넘기고도 병원에 가는 일을 꺼려왔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면서 불쾌감이 지속되었지만
병원을 출입하는 일조차 안전해 보이질 않아 차일피일해온 지 1년이 다 되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늘기만 하니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검사를 받게 되었고 오늘은 그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다. 병원까지는 1시간가량 걸릴 예정이다. 멍하니 운전만 하고 가기에는 다소 길게 느껴질 시간이었다. 명절 밑이라 그런지 간간히 정체 현상도 있었으나 안달할 이유는 없었다. 마음에 드는 유튜브 채널을 보며 슬슬 가면 될 일이었다. 이처럼 여유를 부리기도 하지만 실은 쏜살 같은 세월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났던 적도 없었다. 더구나 심리적인 속도감까지 더해지니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면 안 될 것 같은 시간 강박감에 사로잡히기가 일쑤였다. 오직 앞으로 전진의 역사를 써온 날짐승들처럼 시위를 벗어난 세월의 하사를 붙들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자신이 때로 안쓰럽게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감성 하나 달랑 믿고 작가가 되어보겠다며 천방지축으로 날뛰었다. 참으로 용감무쌍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게 시간이란 밥처럼 소중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노는 길수록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고루 잘 챙겨야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망신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읽고 사색하고 정리하는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글을 쓰는 시간보다 쓰기 위해 공들여야 하는 시간이 수월찮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것이다. 맙소사. 그러니 끼니처럼 소중할 밖에. 30의 나이를 2번씩이나 훌쩍 넘긴 처지다. 새삼 인문학적 소양이 다 무엇이며 고루 갖추고 다져야 한다는 명분은 또 무엇이란 말인 건지. 신중하게 고른다고 고른 서적이었지만 읽다 보면 얼마 읽지도 못하고 눈을 비비게 되거나 딴전일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서슴없이 덮어두고 구미에 맞는 미디어 강연을 청해 듣거나 오디오북에 의존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차고 넘치는 지적 허영심을 깔끔히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 이보다 좋은 취미생활이 또 없었다. 책 읽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졌다. 신박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반드시 지면으로 읽어야 더 좋을 서적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그래도 퍽 다행한 일이었다. 이도 저도 아니었더라면 걷잡을 수 없는 이 공허함과 무력감을 무엇으로 당해낼 수 있었을까? 코로나로 인해 이미 일상은 무너졌고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마스쿠스로 둔갑을 했다. 마스크에 가려져 반들반들 꿀피부도 붉은 꽃 입술도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신인류의 비애가 따로 없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했던가. 이참에 곰팡내 나는 책을 뒤적거리기도 하지만 요 며칠 동안은 이수신 장군에 관한 영상물을 즐기는 중이었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이때 이수신 장군 하며 크게 소리 질렀던 한 남자아이가 생각났다. 나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그만 코웃음을 치고 말았지만 제 키만한 목검을 휘두르며 칼싸움을 하던 사내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 누리끼리한 콧물 기둥이 넙대대에 한 콧바구니에서 고개를 하듯 오르내리다 어느 순간 제밤에 돌아가서 철버덕 달라붙는 모습이 왠지 장군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였다. 물론 그 사내 아이가 장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 길이 전혀 없다. 하나 장담한다. 분명 그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장군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게도 되었다. 시대가 다르고 역할과 사명이 달랐겠지만 약소국가의 장군으로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란 실로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성정이 교교한 달빛과도 같아서 차가운 듯 온화한 성품이었을 게다. 문무를 겸비한 장수였기에 이 많은 공적들이 가능도 했으리라.
장군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에 휘말려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면서도 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7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어찌 마음의 병이 없었을까. 간간히 알아눕기도 했다지 않던가. 사정이야 어떠하였던 선조의 명을 받들지 않은 죄로 사형을 겨우 면하고 백의종군을 하여야 했다. 달랑 12척 남은 배와 허술한 군사를 이끌고 적진에 나섰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궁지에 찬 아들을 만나러 나선 노모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왜군에 대적해 싸우던 장군의 아들마저도 잃어야 했다. 부모를 여의어서도 자식을 앞세웠어도 마음 놓고 통곡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속이야말로 어떠하였을까. 거북선과 함께 그저 타고난 전쟁 영웅인 줄로만 알았던 내가 한심했다. 필생즉사 사필즉생이라 하였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장군의 피 끓는 절규였을 것을. 그러고 보니 충무공을 기리며 참배할 기회는 수차례나 있어 왔지만 단 한 번도 곡진한 마음이 든 적은 없었다.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외덕산이라는 곳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명랑해전으로 인해 100여구가 넘는 왜군들의 시신이 떠내려와 수북하게 쌓였고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거두어 산에다 안치하였는데 그 산을 일컬어 외덕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적군인 왜군에게 덕을 베푼다는 산이라는 말이었겠다. 선조님들께 입에 담지도 못할 노략질을 해대던 왜군들이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차마 그 죄를 다 물을 수가 없으셨던 모양이었다. 선조들의 둘도 없는 휴머니티였다. 마침내 병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다. 돌아보니 장군님보다 내가 몇 년째나 더 살고 있는 셈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쿵쿵 뛰던 가슴이었다. 혹여 무거운 질병을 맞닥뜨린다 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겠다며 금세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다행히 별탈이 없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나는 명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적대고 있었다. 후득해 보이는 담당이가 냉소적으로 한 말씀 툭 내던진다. 정이나 걱정되시면 신경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던가요. 나와 눈이 마주쳤다. 뭐야 저 눈빛은. 나도 그도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어떤 병인지 내 알 것도 같았기에 말이다. 돌아서 오는 이 길이 눈물나게 아름다웠다. 저리도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오열을 삼켜야만 했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내 가슴 한쪽에 조용히 모셔두었다. 노을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었다. 영원 불멸한 생명의 불길이었다.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딸랑딸랑.